365일 스포츠 현장에서 승부의 순간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숨쉬며 인터뷰로 시작하고 인터뷰로 끝나는 스포츠 기자. 알고 보면 매력 덩어리의 직업이죠. 스포츠 기자의 매력은 가장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감동적으로 좀 전할 수 있는 독특한 묘미가 있습니다. 용사들이 총 대신 기자 수첩을 들고 그야말로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기자의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계속 진로를 기자로 꿈꿨던 만큼 어떤 누구보다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사들의 꿈은 스포츠 전문 기자입니다. 스타를 만나게 된다면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생각에는 스포츠 기자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장근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경기장의 뜨거운 현장을 냉정한 기자의 눈으로 기록하기 위해 지금 용사들이 돌격합니다. 가만, 여기가 어딘가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입니다. 나 PD, 월드컵 앞두고 모두들 예민해 있을 텐데 축구협회는 어쩐 일이죠? 1948년 런던 올림픽 이후 70년간 영광의 역사를 써온 한국 축구의 총본산 대한축구협회. 기자실이군요. 축구 담당 기자들의 출근지는 신문사가 아니라 운동장 아니면 이곳입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오 마이 갓. 이분은 바로 한국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선수입니다. 2002년 월드컵 8강전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서 4강 결정골을 차넣었던 황금발의 사나이입니다. 선수로 시작해서 지금은 축구 행정가로 거듭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저번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뵙고 네. 며칠 만이죠? 한 러시아는 지금 한 3주 넘었죠? 네. 수비수로서 월드컵을 4번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축구가 지금 수비 약점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비는 상대 공격수들이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1대1로 마크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직력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조직력은 수비수만의 어떤 조직력이 아니라 팀 전체적인 조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요새 선수들 부상도 많고 그래서 축구협회나 신태용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부상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3전 전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있는데 이번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모든 월드컵이 한국이 힘든 조에 속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국 축구사에서 독보적인 선수 출신의 축구협회 행정가인 만큼 요즘 기자들은 축구계 선배로서의 생각을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자, 여기가 오늘 약속이 있다는 그 축구회관 왔는데 오늘 로비라고 했거든. 오늘 몇 층이라 했지? 6층? 1층. 1층 가서 아깝군요. 장래 꿈이 스포츠 기자인 우리 용사들이 한 발 늦게 도착했습니다. 레전드. 그래서 말이야 2002년 월드컵 레전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보니까 와 대박이야 대박. 핏이 장난이 아니야. 오세요. 여기 국방부에서 기자 체험하러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기자가 되시려고요? 기자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원래 축구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막 보는 거 좋아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돈도 벌 수 있고 기자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 또 이제 좋아하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기자가 참 좋아요. 많이 다닐 수 있어서. 이번에 웹드라마 하신 거 봤습니다. 이번 멧돼지 보니까 팬들에게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좀, 왜냐면 여론이 솔직히 좀 되게 긍정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이번에 좀 즐거움. 기자 지망생 박주광 일병 좀 장황하지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월드컵 붐 아직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월드컵 붐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21일 날 그 출정식도 시민들하고 같이 팬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였고 그 성원만큼 우리 대표팀이 좀 잘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저희 협회의 지금 바람이죠. 요번에 이제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에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번 4번 출전한 선수로서 혹시 대표팀 이제 수비들과는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본인만의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좀 그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의 생각 또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알면서 결과적으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죠. 신태호 감독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죠? 가장 좀 힘든 사람이 신태호 감독이에요. 유소년이나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항상 고학년 위주로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학년들이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전무님이 오늘 일정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뭐 열정이 아주 많은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회에 우리 용사들은 정식 스포츠 기자가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전설이시잖아요. 보고서 너무 진짜 말문이 막혀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용사들이 찾아간 곳은 신문사.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은 국내 최초로 가로쓰기를 도입하고 한문이 아닌 한글로만 기사를 써왔습니다. 1988년. 우리보다 10살 많은 신문인데 1988년 2만여 시민과 기자들이 50억 원을 조성해 창간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정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만 공정보도가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의 생명인 공정보도, 스포츠 기자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 스포츠 기자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들어가서 소개를 해줄게. 신문사 구경이라곤 생전 처음인 우리 용사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신기합니다. 적당히 어수선하게 곳곳을 채운 자료들. 좋은 기사는 준비된 자료의 두께에 비례합니다. 각 팀들이 모여 있는데 주로 여기는 문화, 스포츠 뭐 이런 쪽에 부서들이 많이 있지. 문화부로서 그런지 책이 정말 많습니다. 용사들이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취재 일정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홍명보 전무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용 선배는 이제 같이 했었고 우리 두 선배는 이찬영 선배, 김창금 선배 야구 담당이시고 축구 담당이신데 앞으로 또 같이 동행 취재를 할 거야. 네. 인사드려. 오늘 홍명보 전무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우리 그 예리하게 축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홍 전무도 아주 기분 좋게 답변을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황당 감사할 때가 우리 용사들 출발이 좋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5살이었습니다. 아 그럼 축구를 못 봤겠구나. 기억이 안 나겠네. 2002년 월드컵은 매번 방송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나중에 또 코멘트 할 거 있으면은 기탄 없이 의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김경무 선배부터 좀 발표 좀 해주실래요?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그 베이징 출장 갔다 온 거 예, 다음 주 중에 출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하, 여기서는 취재 기사 작성을 전문 용어로 출고라고 하는군요. 신입들은 이찬영 선배를 따라서
잠실야구장 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미리 좀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오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촌 거기 또 갈 거고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훈련 현장도 갈 거고 인터뷰할 대상들을 좀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자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간단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가능하죠. 어느 부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계신지. 저는 탐사 에디터석이라는 곳에서 탐사팀을 맡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럼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혹시 계기가 있었던지 아니면 혹시 그런 게 잠깐만요. 그건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기자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 시절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제 영어 점수나 혹은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언론사 시험은 보통 이제 천자 내지 천자 사이에 짧은 글쓰기 시험, 그다음에 실무에서 취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험 이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한 연습을 제 스터디나 혹은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갈 수 없죠. 취재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좋은 취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여자 프로농구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한 팀인데 우리은행 7년 연속 우승을 향해서 훈련을 시작했다 그래. 그래서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 또 7년 연속 우승에 대한 정상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한번 취재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볼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죠. 오늘 취재 방향은 바로 그 비결을 찾아내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은행 소속의 여자 농구팀, 우승이 취미인 듯 연이은 우승을 일궜지만 여전히 승리에 배고파합니다. 그 조련사가 바로 한국 여자 농구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전주원 코치입니다. 총 천연색 화려한 팀의 화려한 경력의 코치, 7연승을 다짐하는 그녀에게 기자는 어떤 말을 걸지 궁금합니다. 우리은행 사무국장님 정장훈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러시면은 코치님 일단 소개를 좀 모셔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예, 코치님. 반갑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레전드 전주원 코치님. 현역 시절 농구를 잘했지만 그보다도 농구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농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던 전주원. 지도자로 변신한 지금 그녀가 기자에게 건넨 첫 마디는? 아니 근데 발은 왜 다치셨어요? 또 집에서 실수로 아니 볼 때마다 다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거의 정 코치님 다치는 이력만큼 되지 않나요? 저보다 더 많이 다치셨어요. 이제 시즌 또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몸 만들기 중이고 오전에 스킬 트레이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 6번 우승하고 정상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부담 없이 해서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지켜야 된다고 하면 더 힘든데. 그러니까 우승 여행 다녀오시고 네. 그다음에 언제 소집된 거죠? 저희 5월 8일이요. 아, 그럼 한 달 정도 쉬신 거고 한 달 조금 넘게 쉬었구나. TV로만 보던 이런 선수들을 제가 직접 코앞 거리에서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보니까 많이 떨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색한 입장에서는 되게 쭈뼛거려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면은 정보를 이끌어내는데 완전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좋은 기사는 좋은 인터뷰가 기본. 하지만 취재원은 마음의 문을 잘 열어주지 않죠.
25년 차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활 중인데 무슨 투잡을 하고 그래요. 2017-18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생애 최초 MVP가 된 김정은 선수. 근데 왜 박태현 선수는 날 보고 도망가지? 내가 싫은가? 여행 잘 다녀왔어요? 무슨 여행? 네. 얼마나 쉬니까 좋았죠? 근데 너무 빨리 갔어요. 아, 휴가가? 그러니까 원래 쉴 때는 합방보시계는 뭐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단순히 직업 기자와 프로 스포츠 선수의 만남이 아니라 다정한 오누이 같지 않나요? 기자 생활의 근간은 역시 좋은 관계에 있죠. 어떤 기자건 다 똑같을 거예요. 정치부 기자도 정치인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마찬가지로 스포츠 기자도 감독 또는 운동선수들과의 그 친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그 기자 초년병 기자보다도 조금 경력이 쌓이면서 그 누적된 노하우가 있는 기자들이 훨씬 더 취재하기가 수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스포츠 스타들에게 영광과 환호에 빛나는 시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선수들 다치면은 재활하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기자는 때로 패배와 부상과 좌절의 현장에도 접근해야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농구가 붐이었던 시절 선수로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조동기 전 감독. 이후 2014년까지 여자 프로농구팀 감독을 지낸 그는 지금 선수 재활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감독이라던가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면서 유독 더 애틋하게 막 이 선수한테 애정이 있다는 선수. 신세계 초창기 시절에 뭐 양지 선수라든지 김정은 선수라든지 뭐 박세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농구 여자 농구계에 또 한 획을 그었고 그리고 그 선수가 나중에 저기 여자 프로농구 MVP까지 받았고 지금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김정은 선수도 지난 시즌 챔피언전 MVP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MVP를 좀 두 명이나 길러내신 거죠. 김정은 선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은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이 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수들이 해야?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농구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좀 더 세분화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이제 그 케어 있잖아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고 나서 치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주 면회 오셔? 김수현 선수가 여기서 재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네, 지금 와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떻게 취재할 것인지 장관님들한테 제가 설명도 하고 우리 논의 좀 먼저 하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악전고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활 선수와의 인터뷰는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김수현 선수에 대해서는 좀 기사 같은 걸 찾아보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1년 정도 쉬면서 이제 아픈 부위는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몸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설레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인터뷰할 때 질문을 두 장병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는 옆에서 있다가 좀 미진한 게 있으면은 또 내가 옆에서 또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질문하면 돼요. 두 장병이 먼저 질문하고 두 장병이 인터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모든 기자가 갖춰야 할 기본은 정보력, 취재력, 문장력입니다. 우리 용사들 취재력의 첫 선을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용사들이 인터뷰할 사람은 농구 선수 김수연. 감각적인 리바운드로 농구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녀지만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렇지.
먼저 제가 먼저 묻힌 재활이나 뭐 아니면 몸을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트레이닝 시절이지 않습니까? 어떤 연배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게 되신 건가요? 우선은 무릎에 연골판 조금 다쳐가지고 그거랑 이제 아키일 했어요. 네? 14년 2014년? 네, 그때쯤.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했어. 그 큰 부상을 한 2번 정도 크게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약간 후유증 같은 건 없는지 부상에 대한 후유증 뭐 비 오면 전날에 막 무릎이 좀 쑤신다든지 막. 은퇴를 고려할 만큼 큰 부상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부상 당했을 때 혹시 힘들거나 그랬던 부분이 그쵸. 우선 큰 부상을 한 번 당했고 또 다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많이 울었죠.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복귀를 앞두고 이렇게 심리적인 마음이라던가 이런 거는 약간 그쵸. 걱정은 많이 되죠. 이제 어쨌든 간에 아파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몸을 만들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아프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부상을 원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부상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활의 성공이 달려있죠. 혹시 지금 김수현 선수의 이 재활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초기에 왔을 때보다는 통증적인 부분이 감소됐고요. 한 70에서 80% 정도는. 어머, 우리 용사들 미천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를 하려면은 이 선수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어떤 계기로 농구를 처음 시작했는지, 그리고 성격은 얼굴 봐서는 되게 유순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막 수비할 때 와일드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유순하게 안 생겼나 보죠. 인성 초등학교, 인성 여중, 인성 여고인데 인성은 참 좋으신지 농담으로 이렇게 취재원의 긴장을 좀 풀어주면서 농담도 하고 막 경직 되게 무슨 정치인들 취재하듯이 막 취재하듯이 막 물어보면 취재원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 맞아요. 예비 기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배워야 하죠. 돌격에 돌격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선배 기자가 동행하면서 그것도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게 최고죠. 인턴이나 수습 기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선배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리고 선배가 시키는 미션 그런 것을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병들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완성되는 직업입니다. 용사들 지쳐가나요? 어떻게 기사들을 써왔다면서? 이번에 월드컵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에 나간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그리고 어떤 걸 썼어? 전 이번에 부담을 당한 류현진 선수의 부담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기자 업무의 끝은 기사 쓰기. 25년차 대선배님이 기사 쓰기의 첨삭 개인 지도를 시작합니다. 팩트, 즉 사실관계 보도 중심인 기사에서 간접 화법은 금물. 그래야 내용이 선명하고 간결한 기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논평처럼 나왔잖아.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냥 팩트만 전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박일병의 의견이 들어가 버렸지 갑자기. 기자의 개인 의견이 들어가는 건 칼럼 같은 기사에서 허락됩니다. 기사 쓰기의 기본 중 기본이죠. 기사 쓰는 기본적인 것부터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니까 이제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대체적인 아웃라인 같은 건 이제 숙지하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참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처음 써본 용사들, 앞으로 신문 기사를 읽더라도 남다르겠죠? 기자의 세 가지 요건은 정보력과 취재력과 문장 구성력인데 일단 인터뷰는 취재력인데요. 여기에서 좀 스킬이 딸리더라도 문장 구성, 가식에서 기사를 쓸 때 좀 잘 쓴다면 좀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좀 잘 갖추면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역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기자죠. 스포츠 기자에게 현장이라면 당연히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 마침내 우리 용사들이 경기 취재에 도전합니다. 우리 같으면 입장권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우와, 스포츠 기자가 마구 부러운 순간입니다. 아직은 관중들이 입장하기 전 잠시 후 벌어질 열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이런 풍경을 보는 것도 스포츠 기자만의 특권이겠죠. 스포츠 기자가 부러운 두 번째 순간입니다. 취재하는 입장을 돌아보면 태어난 처음이어가지고 LG 같은 경우도 뭐 8연승이었나? 8연승에 8연패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저번 경기 승리. 그 이후에 이게 튀어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게 사실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생각해봤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NC의 오늘 수훈 선수는 포수인 정범모 선수가 아닐까. LG는 오늘 또 선발 투수인 임창규 선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에 이번 NC가 이번에 김태분 선수가 이제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되면서 포수의 공백이 크다고 들었는데 도루 저지 같은 거를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한 임창규 선수도 이 기복이 심하다고 들어서 오늘 과연 얼마나 이 제구력의 관건에 따라서 오늘 LG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혹시 LG가 지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LG의 간판 스타일 박용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 우리 용사들 오늘 경기 취재하려고 밤잠 안 자고 조사했나 봐요. 네, 자세 좋아요. 신입들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뭐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이제 경기는 많이 보여주는 걸로 많이 보여주고 같이 결국 뭐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야지 뭐 그래야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용사들이 따라간 곳은 오늘 경기 홈팀의 덕아웃입니다. 아마도 경기 전 덕아웃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이런 모습은 일반 시청자들도 거의 못 보셨을 텐데요. 어디 지켜보자고요. 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팀이요? 네, 팀 타율이 뭐 타격이 뭐 좋은 투수 만나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 제일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래서 뭐 투수 늘 하는 얘기지만 야구는 투수 노름이니까 투수가 안정적인 팀이 좀 강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게. 이런 덕아웃 취재가 가능한 기자라면 최소한 5, 6년 차 이상. 한창 물이 오를 만한 기자들이 예리하게 취재 중입니다. 저는 너무 긴장되는데 생각보다 취재하는 분위기가 딱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뭐 아는 사이인 것처럼 친근하게 이번 경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되게 신기합니다. 그 신기함에 도취됐던 우리 용사 드디어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가르시아 선수가 만약 복귀한다고 해도 그러면 김현수 선수 계속 1루수에 계속 두실 건지 아니면 이제 좌익수로 다시 해서 이제 조정을 하실 건지. 그때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뭐 스파이가 우리로 와야 아니겠어요? 그때도 조용히하고 상황 봐야 돼요. 오, 천재 유격수 출신의 감독님이 박일병의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했습니다. 박일병, 최소한 3루타는 친 것 같아요. 인터뷰 연장전의 상대는 진해수 선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더 품어였을 때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 좋으셔가지고 기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또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었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니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번 시즌 너무 많이 던져서 그런 건 아니었지? 그런 거는 진해수 선수 다시 훨훨 날아오는 날을 기대해 볼게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사이 잠실벌 야구장은 관중으로 채워집니다. 경기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계방송팀도 준비가 되고 우리 용사들도 취재 준비에 들어갑니다. 취재팀은 경기장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부러운 점이네요. 일단 이 야구는 기록의 경기라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 잘 모를 거야 아마. 아주 상세가 되어 있는데 그 매 투구도 기록할 수 있고 매 타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된 기호로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야구 기자가 되려면 우선 기록부터 배워야지. 스포츠 기자는 팀 분위기와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도 중요하지만 야구는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는 스포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면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죠. 기록을 좀 해보고 정확히 해보고 그다음에 경기를 보면서 아 오늘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뭐 직접 쓰진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중간에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한번 지켜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경기는 시작도 안 했지만 기자는 기사 쓰기에 가닥을 잡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 분위기도 놓쳐서는 안 되죠. 경기를 즐기는 관중의 입장이기보다는 냉철하게 경기 흐름을 읽어가는 능력, 스포츠 기자의 첫 번째 미덕입니다. 번개 같은 질주와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스포츠 기자의 최고 매력이 아닐까요? 확실히 그냥 보는 거랑 뭐 기록하면서 보는 거랑 취재한다고 기록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하니까 몰입도 되고 그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이 즐거운 이 현장감을 그 독자들에게 전하는 게 기자에게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어느덧 5회 중반전. 이제 5회인데 기사 쓰면 되는 거. 쓰러 가야지. 일어나. 혹시 그럼 여기서 쓰는 거 아니겠나요? 일단 따라와봐. 아, 알겠어. 저기요 선배님, 경기는 이제 절반인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여기는... 아, 한국야구위원회 기자실이군요. 왜 구장이 아니라 기사를 쓰려고 KBO로 나올까? 아무래도 부장은 이제 그 한 경기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다섯 경기를 모두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들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곳은 한국 야구계의 굵직한 인터뷰나 발표도 진행되지만 이렇게 경기 정보를 종합하는 미디어 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와 NC를 보다 왔잖아. 그 앞에 그 유중일 감독이 했던 얘기, 감독이 했던 경기 전에 했던 거와 그중에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거하고 유중일 감독이 그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하면 그런 이제 그 멘트들을 기사에 이제 녹여 쓸 수 있는 거지. 야구의 최고 매력은 매회 터지는 반전. 그래서 이곳에서도 각 경기장 경기 상황을 현장에서처럼 자세히 지켜봐야 합니다.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경기장에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경기를 귀로 들으면서 기사 작성은 시작됩니다. 슬슬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스포츠를 현장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 전문 기자. 그는 오늘도 도전과 열정의 역사 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마무리될 즈음 기사 작성도 끝났습니다. 온종일 이렇게 매달려서 기사 하나를 완성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까도 그렇고 선수를 배려하고 기자가 배려하고 하는 취재원과 서로 배려가 늘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 취재서부터 지금 이렇게 기사 마음까지 쭉 지켜보면 되게 기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힘듭니다. 스포츠로 뭐 현장을 자주 다니고 부지런하면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하면 그냥 좋은 기자가 될 거예요. 저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용사들이 가는 곳은 태릉 선수, 아니 진천 선수촌입니다. 스포츠 기자라면 담 넘어 옆집처럼 친근해야 하는 곳이죠. 진천 선수촌은 이전 태릉 선수촌의 3배 규모로 시설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훈련장을 자랑합니다. 시설 역시 첨단 과학 장비와 의료 지원 시스템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바로 이곳에서 살아있는 레전드와 미래 레전드가 땀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사들 여기서 뭘 하게 되나요? 진천 선수촌에 왔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취재를 처음 하게 되네. 네. 오늘 취재하는 거 자료 조사 좀 많이 했지? 네, 저는 오늘 남자 대표팀 핸드볼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검색도 해보고 기사들도 많이 읽으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어. 나도 처음 취재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떨리고 뭘 물어봐야 될지 좀 막연했는데 이제 인터뷰 할 때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기자는 뭐 대통령과도 동급이고 사회적 약자들하고도 동급이라 그러거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취재를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통령과도 동급이고 사회적 약자도 동급인 기자. 우리 용사들 대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저렇게 뛰고 달리는데 어떻게 끼어들죠? 누나가 살짝 걱정돼요. 박일병, 선배님 끈 떨어지니까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전 취재는 계속 같이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 막상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과연 선수랑 직접 혼자 하는 거에서 직접 혼자 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동영이하고 종철이는 조절 잘해. 감독님? 너무나 예쁘게 감독님하고 불러선지 일단 쉽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짧게 감독님과 이제 인터뷰를 나누게 될 건데 한번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대표팀의 이 전력이라던가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때 멤버 구성하고 현재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는 멤버에서 7명의 선수가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국내에서 최상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현재 이제 대표팀의 몸 상태라던가 이런 컨디션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현재 약 한 6주 정도 이제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초 선수들이 소집됐을 때보다는 지금 거의 한 90% 이상. 90%.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가 좋다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오, 군복만 벗으면 신분 세탁 가능할 정도로 인터뷰를 잘한 것 같은데요. 가만, 이의태 상병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복싱 선수를 만나러 온 건가요? 근데 왜 그러고 서 있어요? 말을 걸어요, 말을. 근데 저 선수가 누구죠? 국내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아를 제패한 그런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본선 무대를 우리가 받지 선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경민대학교 과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정말 깨끗한 주먹인데요. 지금도 이현주 선수의 가드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일 기자로 이렇게 취재하러 온 지금 육군에서 복무 중인 상병 이희태라고 합니다. 형 인터뷰 여기 앉아서. 네, 여기 앉아서 하시면. 여기 알겠습니다. 앉는 것까지 허락받는 겸손한 우리 이상병. 인터뷰하기 전에 제 메모를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결례가 아니라면 녹음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녹취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자의 기본이 됐네. 기본이 됐어.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 훈련장이 되게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지금 혼자서 훈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시는 다른 원래 다 같이 하는데 오늘 진짜 혼자 있게 됐네요. 다른 분들은 그럼 뭐 어디 다른 외부로 훈련 갔다 오는 날이어서 외부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럼 훈련하고 오늘 여기서 계속 훈련하신 개인 연습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오늘 원래 외부에서 훈련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기자는 이렇게 벽에 꽉 막힌 상황도 만날 수 있죠. 오늘 이상병은 큰 공부했네요. 오현지 선수가 경기 영상 이런 거 보면 되게 터프하시고 막 그러셔서 인터뷰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셨고 제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좀 주도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니까 그 세대 교체가 많이 됐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고참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막내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아예 고참 이 정도인데 그래도 네, 거의 막내 위주였던 적이 없어요. 네. 뭔가 계속 잘못 찍고 있네요. 이상병은 아직도 오연지 선수를 만나고 있나요? 신기해 기만하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줬던데 그런 건 뭐 만족스러우신가? 너무 부담돼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 그 사이 선배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나요? 예,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봤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 초보 기자니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물어보시는 질문 같은 거는 뭐 다 비슷했고요. 근데 정보가 약간 좀 정확하지 못한 정보?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숨막히는 인터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숨막히는 순간 이분은 또 누구시죠? 잘 지냈어요? 그 우리 장병들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기자를 희망하는 장병들인데요. 한 30대1 경제를 뚫고 이번에 기자 체험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내 고등학교 선배시고 또 내가 학교 다닐 때 슈퍼스타셨어. 저희들에도 슈퍼스타. 그치. 국민들의 레전드라고. 우리 큰아들도 지금 상무에 있잖아. 맞아. 시즌 프로농구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 선수도 지금의 신부는 용사.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재 감독 역시 농구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농구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내가 이제 상병 다른 것 같던데, 상병? 벌써. 그랬군요. 내년 2월 달에 제대니까. 네. 벌써 이렇게 9월 형님 오늘 소주 한잔 하셔야죠. 해야지 뭐. 분량이 세시다 너무. 아니야. 자기가 앞으로 후배지만 잘 배워서. 진짜 배울 줄 잘 알고. 배워서 아주 멋있는 기자가 되야지.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만약 기자가 된다면 직접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전화해 언제든지. 같이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식사로. 그래. 그날 저녁 어머나 소 잡아주셨구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허재 감독님도 만나고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선배님이나 감독님께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되게 보람있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선배님 없이 이제 직접 혼자 취재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많이 떨렸지만 또 막상 선수들과 혼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긴장도 풀어지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용사들의 마지막 날. 이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얻은 것들을 기초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인터뷰한 기억을 더듬고 녹취를 들어가면서 기사 작성을 시작합니다. 단독으로 기사화는 안 돼도 제가 쓴 기사에 그 같이 바이라인에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쓰면은. 어차피 선배님이 한 번 더 봐주셔야 된다는. 예, 그렇죠. 그대로는 못 들어가고 아무래도 제가 데스킹을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해가지고 좀 그 기사가 완성이 되면 바이라인에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네. 다 된 거야? 일단 소원은 다 됐어요. 초고라고 하면서 연막을 치는 건가요? 어때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인터뷰 기사라면은 직접 인용 그렇지. 직접 인용이 구성만 조금 매끄러우면은 아주 훌륭한 기사가 될 것 같아. 고생 많았어. 우리 박일병 또 좀 볼까? 이게 만약에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기사라도 감독님 이런 존칭은 기사에 등장하면 안 되거든. 아주 인터뷰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건 꼭 필요한 질문 잘 하고 있어. 오케이, 아주 좋아.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문장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수습 기자들도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훈련 기간을 거치고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정식 기자가 되는데,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생각보다 열심히 했고 또 생각보다 빨리 기사가 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하네. 우리 두 신입 모두 정말 훌륭한 기자가 돼가지고 나의 언론계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영광입니다. 빨리 후배가 되면 진짜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 많았어. 그토록 기자가 되고 싶어 학교에서 전공을 하거나 관련 경험을 거쳐온 우리 용사들. 용광로 같은 열망과 도전 정신으로 언젠가는 스포츠 기자가 돼서 용사들이 전하는 감동과 열정의 승부사들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단 기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이런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기자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Are you scared of the things that they might put you through? Does it make you wanna hide the inner you?